예, 어제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현동 전 국세청장, 이 전 국세청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 유용 사건, 이걸 수사하는 중이잖아요. 그걸 수사하다 보니까 대북 공작금이 이현동 국세청장한테 흘러갔더라. 아, 왜 그렇지? 하고 들여다보니까 당시 국정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를 조사하는 이른바 데이비드슨, 연어, 이런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했고 대북 공작금 10억 원을 이현동 국세청장한테 건네면서 이 데이비슨 연어 두 전직 대통령의 정보 수집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대구지방 국세청장을 지냈던 분,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의 안원구 사무총장 연결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슨 프로젝트? 연어 프로젝트? 이게 뭡니까? 참 기가 막히는 소식인데요. 예. 검찰이 MB 정부의 국정원의 대북 특수공작금 유용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예.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의 비리를 캐려고 해외 풍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예. 밝혀진 음해 공작 비밀 프로젝트라고 봐야 됩니다. 이 데이비슨 프로젝트는 DJ라고 보통 통칭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 DJ 비리캐기 프로젝트가 데이비드슨 프로젝트. 예, 연어 프로젝트는 연어의 핵의 본능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연결해서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리를 예. 국내로 소환해서 내용을 보기 위한 실질 내용과는 다르게 아마 음해를 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진 공작이 아닌가. 근데 그걸 왜 국세청장한테 10억 원이나 주면서 뭘 시킨 겁니까? 그러니까요. 국세청장은 이제 사실 개입이 되려 그러면 예. 그 속에 기업이 있거나 그다음 해외 자금 흐름을 보는 부분들이 국정원 차원에서는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세청을 동원해서 아마 봐야 됐을 그런 일들이 있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정당하게 이게 정당한 수사라면은 정당하게 협조 요청해서 들여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이 지금 문제죠. 보통 일반적으로 정당한 일인 것 같으면 예. 국세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것도 대북 특수공작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 특활비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그것도 유용을 해서 그것도 국세청장한테 돈을 건네고 예. 그 국세청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예. 이런 음해 공작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정원 업무를 국세청이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뒷돈 받아가면서 이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제가 들어본 게 처음입니다. 저도 국세청에 오래 근무했지만 예. 국세청이 나서서 공작을 하는데 직접 동원된 것은 아마 이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당시에 국세청만은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 이현동 전 국세청장 어제 압수수색 당한 이분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 MB정부 시절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세청장을 지낸 인물, 어떤 인물로 내부에서는 평가받았던 인물인가요? 아마 MB 정부의 최고의 인사 수혜자고 신데렐라급이죠. 신데렐라요? 예. 그 당시에 상급 국장에서 국세청장까지 오르는데 한 2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2년 만에 상급 국장에서 청장으로 승진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아마 사상 초유의 국세청 개청 이래 아마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고요. 개청 이래 처음 있었던 일 정도예요? 네. 아마 뭔가 정권과 특별한 무슨 유착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힘들거든요. 청와대에 이제 들어간 것부터 MB 정부 초기에 인수위를 통해서 그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의 전문위원이었죠. 그랬다가 또 그 근무를 얼마 하지 않고 원청 조사국장으로 바로 복귀를 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전부 다 깜짝 놀랐었고요. 그 다음 행보는 더더욱 놀라운 게 한 6개월 간격으로 계속 서울청장, 사장, 청장까지 고속 승진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분에 대해서 전부 다 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의 시선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다스에서 지금 이야기되는 다스의 명목상의 일대주주 김재정 씨가 있지 않습니까? MB의 처남, 예. 예, MB의 처남이죠. 그분이 2010년도 MB 정권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하고 아마 학교 선후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다. 그래서 그분하고 아주 가까웠다는 소문들이 돌았고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수상한 그 상속세 신고와 그 물납하는 과정들이 그게 등장을 하거든요. 물납이 뭡니까? 물납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는 게 맞는데 다스의 그 비상장 주식 다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스의 주식으로 세금 대신 납부한 것입니다. 아,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 있으면은 당연히 현금화해서 세금 내야 되는 건데 상속세. 비상장 주식인 다스 주식으로 물납, 그러니까 물건으로 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고 손실을 본 거잖아요. 현금화할 수 있는 세금을 현금으로 못 받았다면. 그 주식을 이제 팔아야지 국고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은 국고 손실이 있었다고 봐봅니다. 어쨌든 특혜네요, 특혜.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특혜를 봐준 일이 하나 있고, 저는 그 MB하고 연결고리 다스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인데요. 얼마 전에,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물러난 후의 얘기입니다만, 다스에 대해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겠다, 국세청이. 그러면서 다스를 예고 없이 들이닥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네. 근데 희한하게도 격리 직원이 국세청 조사를 미리 알기라도 했다는 듯이 노트북을 들고 대피를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건들이 다 들어있는, 파일이 들어있는 노트북을 들고. 네. 그거는 사실, 알고 있었다는 뜻이가 아니라, 알고 있었죠.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그렇죠. 정확하게 노트북을 들고 그 시간에 대피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 비밀작전이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분은 그 비자금을 형성하고 관리했던 당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조모지라는 분이. 지금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사건, 이 횡령이 진짜 이 여격리 직원이 한 거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간 거냐, 말하자면 MB 일가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수사 중인 건데, 바로 그 주인공 격리 여직원, 어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받았던 그 격리 여직원이 이 여직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여직원이 이미 조사를 나올 걸 알고 그 노트북을 가지고 대피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내부자와 내통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죠. 이건 지금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MB 정부 시절에 그 다스 주식을 상속세 내야 되는 거를 물납하는 특혜라든지, 또 이번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나간다고 하니까 싹 사라져버린, 서류 들고 사라져버린 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뭘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뭘 의심해 볼 수 있습니까? 국세청에도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그 내용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부자들이 아직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MB 라인, 소위. 그렇게 짐작이 되죠. 그래요. 그 노트북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도 비자금을 관리했고, 그 사람이 아직도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당연히 그 당시에 이미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다면은 벌써 그분은 지금 감옥에 가 있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노트북을 가지고 사라졌다면, 그 속에는 그와 유사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그 여직원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참고인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답니다. 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범죄 사실이 거의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요, 그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로 오래 일했던 김종백 씨, 다스 직원이기도 했던 김종백 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김종백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 여직원하고 동기랍니다. 예.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김종백 씨한테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진실을 다 밝히는 단계까지 갔거나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국세청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적폐청산 TF도 만들고 개혁해보겠다고 자구책을 국세청이 찾고 있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거 계셨던 분으로서, 안에 계셨던 분으로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세청의 경우에는 가장 폐쇄적인 조직으로 알려집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이 폐쇄적인 조직을 일반 우리 국민들이 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것이 강구되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개혁을 맡겨놓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진정한 개혁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세금 투명히 밝히고 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국세청이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이 되어 왔다면, 그래서 이런 과거의 적폐 사건들이 자꾸 드러난다면 이거는 스스로의 신뢰성을 까먹는 일이니까요. 개혁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분이세요. 지금은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사무총장하고 있습니다. 안원구 총장이었습니다.